작년 안에 금하고 원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부터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고요.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 그린란드를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 유럽까지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 곳곳에서 불안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달러를 믿겠습니까? 결국은 각국의 나라들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올해도 이제 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값이 뭐 달러에서 달러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골드나라 주식회사 아우라 금거래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배재한입니다. 최근에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라는 책을 썼고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유튜브 배재한의 금토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 10만을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17년, 18년 정도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저도 실제로 이제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금과 은을 사 모으고 금값이 오르고 은값이 내리고 이럴 때마다 울고 웃고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금투자자 배재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금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구매를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최근 금값이 폭등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금값이 어제 부가세 포함해서 한돈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실제 골드바를 이제 구매를 해보시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실 겁니다. 열동 가격이 1000만 원을 당연히 넘어섰습니다. 굉장한 이제 급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요인이라 그러면 지정학적인 요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부터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고요.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을 향해서 레짐 체인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는 그린란드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 그린란드를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 유럽까지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0년간 이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까지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미국과 유럽까지 지금 그 대립이 되는 이런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 지정학적인 위기가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또 대만하고 양안 전쟁을 뭐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주변에 군사 훈련을 하면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보면 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국 통화량이 많이 정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금값과 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더 가속화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왜 저렇게 그린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나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보면은 결정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친중국가 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하나 손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덴마크 정부하고 뭐 겉모습으로는 미국하고 굉장히 우방국가지만은 실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국하고 또 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 손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뭐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뭐 1차적인 저지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지가 되거든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핵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린란드가 있으면은 2, 3분 정도는 지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 거기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면은 상당한 이제 시간들을 벌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실제로 그린란드 지하에 보면은 지하 자원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석유, 천연 가스를 비롯해서 우라늄 그리고 저희들한테 지금 또 가장 집중이 되는 은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금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20.3억 온스가 이렇게
묻혀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답니다. 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1년에 보통 한 12억 온스 정도의 그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수요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7%에서 10% 정도는 거기에 묻혀 있다. 1년에 그 채굴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을 기소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파월 의장을 기소했다라는 거는 달러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 곳곳에서 불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브릭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달러를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각국의 나라들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은 결국은 달러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금과 은 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이 중앙은행의 금 매수거든요. 은 매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더 가속화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지 않습니까? 그린란드의 국부 펀드에서 지금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미국의 이제 달러 표기 채권을 전량 매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어수선하기는 해요. 어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에 참전한 국가들, 유럽 국가들 있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주요 국가들,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 관세를. 그렇게 했는데 어제는 또 관세를 또 취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력으로는 그린란드를 침공하지 않겠다. 무력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어젯밤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고 금값과 은값은 잠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였습니다. 재밌는 건 미국, 영국에 이제 관세가 철폐되었는데 실제로 관세가 다시 매겨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뉴욕하고 런던하고 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런던에서 금이 필요해서 뉴욕에서 금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건 상관없어요. 다시 이제 금을 그 뉴욕으로 보낼 때 그때는 이제 관세가 매겨지겠죠. 그러면 자유롭게 금과 은이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수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 금과 은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 상승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금과 은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막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분명히 다르긴 다르거든요.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꽂을 수 있는 게 선물과 현물 간의 백오데이션이 심화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콘덴고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백오데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예전에는 이제 뉴욕하고 런던하고 여기서 금 가격과 은 가격을 정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상하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 현물 시장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뉴욕하고 스프레드가 10% 이상 과다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상하이 금 시장이나 은 시장의 가격이 10% 이상 계속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그냥 런던에서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에서 팔고 뉴욕에서 사고 상하이에서 팔고 이러면 차익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뭐 몇 분 이내에 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태로 뭔가 이상하게 시장이 이상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예전에는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물 산업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은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이 참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는 산업 경쟁이 은값을 올린다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CME에서 은 가격이 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쭉 하다 보니까 상승을 막기 위해서 종이 은 시장, 금 시장을 누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 12월 말에도 3차례 정도 인상을 했어요. 은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 날 원래 은 선물 한 개 5천 온스짜리 은 선물 한 계약을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거금이 마진이 2만 불이었거든요. 2025년 12월 12일 날 은 선물 정거금을 2만 불에서 2만 2천 불 10% 올렸습니다. 그 후에 12월 29일 날 은 선물 정거금을 2만 2천 불에서 2만 5천 불 13.63%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틀 있다가 12월 31일 날 2만 5천 불에서 3만 2,500불로 이번에는 30% 가까이를 올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은 가격이 급격하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현 시세 기준으로 퍼센트 기준으로 해서 금 같은 경우에는 5%, 실버 같은 경우에는 9%로 해서 변경. 계속 시시각각 시세가 변하죠. 은그 선물 가격이 오릅니다. 오르는 거에 따라서
선거금이 9%, 은 같은 경우에는 금은 5% 정도로 빡빡하게 지금 CM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 가격과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전하고 다른 점 네 번째를 꼽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자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뭐 통화 전쟁 정도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통화 전쟁, 패권 전쟁, 자원 전쟁하고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소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금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리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작용을 할 겁니다.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러우 전쟁이 벌어지면서 금값이 조금 상승한 그런 모습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러우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고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남미 국가들 있죠. 베네수엘라, 멕시코, 그다음에 뭐 중동의 이란, 그다음에 그린란드,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과의 이제 대립들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또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나의 전쟁은 마무리되는데 굉장히 여러 개의 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값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작년 안에 금하고 원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1.64배 올랐거든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64% 정도 올랐고요. 실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6배 정도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164%의 최대 상승률을 보인 거죠. 만약에 올해도 이제 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값이 뭐 7,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이라는 거는 금값이 지금 최근도 계속 아직까지 상승세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고점이 나와야지 그 하락폭이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에서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지금이 고점이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4,500달러, 4,000달러 이 정도 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금값을 하락시킬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게 금값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지금 금값이 최고 4,891.1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선물 기준으로 해서요.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거의 뭐 5,000달러가 목전에 왔다고 보면 됩니다. 다수의 이제 유명한 유력한 거대 투자은행들이 이제 5,000달러, 6,000달러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불과 뭐 몇 퍼센트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금값은 이제 5,000달러 시대를 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금값이 하락한다면 하락 전 나오는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금값의 하락 시그널 최고점을 맞추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좀 솔직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급격히 상승하는데 글쎄요. 뭐 기술적 지표상으로 차트상으로 뭐 상한가라는 게 금에서는 실제로 없기는 합니다만은 7, 8% 이상 되는 상승장이 연속으로 서너 번 온다든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후에는 또 반드시 또 큰 조정이 옵니다. 한없이 쉬지 않고 상승하는 종목은 없거든요. 상승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뭐 시그널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1%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금값은 상승할 수 있다. 이제 요런 게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뭐 종식이 된다든지 뭐 화해 무드로 간다든지 뭐 리스크 온 상태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들어올리고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 너무 많은 자금들이 또 쏠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금값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불리하지 않을까. 자금이 이제 투자 자금들이 분산이 되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예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고점 신호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여유가 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같이 금값이 뭐 3배, 4배, 5배 정도 상승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저점, 조정이 올 때마다 저점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물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요. 몇몇 투자자분들은 금에 비해 은이 더 싸고 상승폭이 크니까 은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금과 은 중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금과 은을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저희 지점을 통해서도 골드나라 종로점에 제가 자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최근에도 어제도 실버바를 100kg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1kg당 630만 원 정도였거든요. 어제는. 근데 630만 원 해가지고 100개만 해도 6억 3천 정도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사가신 분이 있었고요. 그분들은 이제 솔직히 보면은 투자 성향이 예전에 금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거죠. 계셨는데 이제 은이 올라가니까 같이 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포모 현상이 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 돈을 버신 분들은 벌 줄 아는 분들은 이제 투자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작게는 한 개씩, 그다음에 실버바 1kg씩, 뭐 2kg씩, 아니면 4kg 모았다 이렇게 해가면서 목표치, 자신의 목표치를 세우거든요. 어떤 사람은 10kg 모았다, 어떤 사람은 뭐 20kg 모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실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저번에 제가 여기서 방송했을 때가 12월 4일이었던가요? 그때는 이제 은 가격이 완전히 급등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도 그렇고 이제 은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금은비 골드 실버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GSR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은비가 최대 뭐 1대 100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1대 100, 1대 90, 1대 8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현재는 금은비가 금 하나 사는데 은을 50개 정도 살 수 있는 금은비 1대 50 정도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금값은 상대적으로 주춤하거나 더디게 올라가는데 은값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온 상황이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만약에 포트폴리오로 금과 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금을 3, 은을 7 정도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80에서 90에서 80, 70, 이제 5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1대 50을 하회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1대 5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금과 은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금과 은을 3대 7에서 이제 4대 6 정도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점점 더 은이 상승을 하면 은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줄여 나가시고요. 금을 점점 늘려 나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은비가 결국은 이제 1대 30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해가지고 은 가격이 이제 고점이 갈 때마다 정리를 하셔서 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 30에서 1대 15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뭐 은 가격이 이제 맥스치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금은비 기준으로 봤을 때 금값과 은값의 이제 고점을 잡을 때는 1대 30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하고 뭐 1대 30에서 다시 1대 40 정도로 벌어졌다가 다시 1대 30을 넘어서 1대 20으로 내려갔다가 1대 15 정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금과 은의 단기적인 고점들을 중간중간에 한번 잡아낼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근 폭등하는 금값에 금 투자에 관심 없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모를 느끼면서 무작정 금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업을 한 지 이제 굉장히 17년, 18년 정도 돼가지고 오래됐고요. 뭐, 골드바 100g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이때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아주 많이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뭐, 55만원, 60만원, 70만원, 이때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뭐 좀 지루했지만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기준으로 보면 금값은 뭐 3배, 4배, 5배, 실버는 뭐 예를 들어서 12배, 11배, 10배 뭐 들어가는 시점마다 다르겠죠. 그만큼 많은 상승을 지금 한 단계거든요. 이 상황에서 무조건 뭐 금값이 2만 불 가니까 은값이 뭐 200불, 300불 가니까 무조건 몰빵하세요. 막 들어오세요. 이렇게라는 말은 솔직히 제가 못 드리잖아요. 이미 뭐 금값도 100만 원이 한 돈당 100만 원이 넘은 상태고요. 이미 2019년도에 100만 원 간다고 그렇게 제가 금값 20만 원 할 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이미 거기서만 봐도 5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등을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을 받고 또 당연히 또 올라가겠죠. 더 추가적인 상승에는 저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급하게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하면 꼭 한 번, 두 번 큰 하락을 하게 되면은 큰 낭패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급격하게 상승하는 주식이라든지 뭐 종목이라든지 자산이라도 조정은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그거를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하락시마다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막 따라가면서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간다니까요. 무조건 내려간다니까요.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내려갈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저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뭐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4분의 1씩 들어가든지 3분의 1씩 들어가든지 계획대로 해가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은 만약에 내가 산 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미리 예상이 된 거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실물 금과 은은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결국은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다른 주식하고 뭐 이런 것처럼 상장 폐지되거나 코인처럼 없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상장 폐지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물금과 실물은이. 그러니까 이제 차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